2019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부평구민과 함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진행을 맡은 조현정입니다. TVN 경인교통방송에서는 매년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이란 이름으로 직접 구청장들을 만나 구정활동을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찾은 이곳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구입니다. 심리학자 노리스의 연구 결과 서로 양보하는 커플, 한쪽만 양보하는 커플, 그리고 각자 주장하는 커플 중에 신뢰감이 가장 높은 쪽은 의외로 각자 주장하는 커플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맞춰나가면서 서로를 잘 이해하기 때문일 텐데요. 부평구 역시 구민 각각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곳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부평구가 지향하는 여러 가치부터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비전과 방향 또 정책을 제시해 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 자리하고 있는데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평구청장 차준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릴 부평구청 관계 공무원분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자리 창출과장 김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를 더불어 만들어가는 문화관광과장 김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평생활문화센터라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오늘까지 또 비가 좀 내렸잖아요. 네. 그래서 숲풀과 이 비 냄새가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 이 부평생활문화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 굳이 이 많은 곳 중에 인터뷰 장소로 여기를 골랐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거나 또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곳은 원래는 그 송악사라고 불리던 기무부대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900이 아니라 2017년 3월에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이 명칭이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인데요. 여기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아트센터로 168이라 건물명을 그렇게 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모여서 스터디도 하고 동호회 활동도 하고 지금 아침인데도 이제 풍물 연습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방송 때문에 이제 잠깐 연습을 못하고 계신데 그래서 주민들이 무료로 이 시설을 문화 활동하는데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2층에는 BP 음악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음향이라든가 악기, 장비가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와서 녹음도 하실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마주 보이는 편에 아트센터가 자리 잡고 있고요. 길 건너에는 우리 백운 체육공원도 있고 물놀이장을 최근에 개장했는데 주말에는 아이들이 한 3,000명 이상 지금 이용할 정도로 지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부평이 도시지만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공간 이게 좋기 때문에 이곳으로 장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근처에만 오면은 그러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해서 소모임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올 패키지 같은데 저 여기 살짝 둘러봤었거든요. BP 음악센터. 네. 보니까 정말 평소에는 접하지 못할 그런 비싼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음악 장비들. 네. 그래서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싸게 빌리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이랬는데 이거를 여기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부평이 음악 융합도시로 선정돼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설 갖추고 주민들, 학생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여러분도 꼭 와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보니까 취임하신 지가 이제 1년 조금 지나서 정확히는 1년 11일째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어떠셨는지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벌써 지나고 보니까 1년 11일째가 됐는데요.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이제 1년 전에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셔서 이 자리 구청장직을 수행하게 됐는데
참 어려운 자리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부분이 주민 간의 갈등도 있고 또 이런 날씨, 재난 상황 때문에 날씨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주민들 성원과 부평 구청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난 1년간 주민들 부평의 발전과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서 나름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그리고 재정 문제가 이제 많이 여건이 부평이 이제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제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게 큰 관건인데요. 2018년도에 이제 국시비 합쳐서 총 114억 그리고 2019년도에는 총 20개 사업에 100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현안 사업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국민들과 함께 더 좋은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오늘은 부평 구민과 또 함께하는 날입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구정 운영 철학과 역점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궁금했던 점들, 또 평소 부평구에 바랐던 점들, 전하고 싶으시거나 정책 제안, 시정을 요구하는 점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전화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궁금증 최대한 많이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안은 빠짐없이 또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5001번, 샵 5001번으로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중에 그래도 어렵겠지만 가장 큰 성과를 꼽아보자면. 네, 이제 취임 1주년 되니까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하나를 꼽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 처음 선거 때 다니면서 이제 남북 권역이 특히 부평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더 열악한 인프라, 문화나 체육시설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것들 시설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고, 제가 오늘 성과로 하나를 꼽으라고 하시니까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추경이 있어서 작년 8월부터 부모부담, 민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를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 하반기에 7억 3천만 원 예산으로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에게 학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거를 이제 구비로 전액 지원을 하는데요. 이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냐 하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들은 다 이미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에 사시는 그 대상 아동을 가진 학부모들은 부모님들이 직접 그 비용을 부담했어야 되는 그 두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좀 개선하고 싶어서 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총 한 16억 7천만 원 예산으로 학부모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어린이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드는 비용이 달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걸 가장 먼저 하셨기 때문에 꼽으셨고. 네. 얼마 전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 계획서 평가에서 부평구가 SA 등급, 이게 최고 등급인 거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제일 우수한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는데, 이건 뭐 제가 혼자서 할 수만은 없었던 거고요. 그 평가 항목이 이제 정책 목표가 얼마나 뚜렷한가, 그리고 재정 계획이 얼마나 충실한가, 또 한 가지는 주민 참여가 얼마나 높아서 이 민주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항목들을 평가했는데요. 저희 담당 부서나 주민 여러분들이 함께 한 게 더 큰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평에서 최초로 그 주민공약 평가단을 구성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제가 선거 때 제시했던 공약들을 살펴보고 그 어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갖고 재정을 수반해서 실천하는 게 좋겠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36개의 공약도 확정지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1년 정도 돼서 올해 2019년도
지금 2, 4분기 기준으로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공약 이행률은 한 3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 부분들 주민들과 그리고 부평구청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더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경인교통방송의 이재한 리포터가요, 부평 구민들을 또 만나고 왔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구청장님의 1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바람 또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왔기 때문에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구청장님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부평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평구에서 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가용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요. 부평구의 주차난이 예전부터 정말 심각했거든요. 특히 부평역 주변으로는 상권이 밀집되어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너무 불편해요. 그 공영 주차장이라도 가까우면 좋겠는데 멀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꺼려지더라고요. 부평구의 주차난을 위해서 조금만 더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벌써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셨네요. 그동안 조금 부평구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평에서 자영업하는 구민으로서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예전엔 부평 지하상가나 부평시장 하면 사람도 많고 북적이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부평 구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부평구가 경제적으로 더 활기가 넘치는 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저는 부평에 사는 새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평에서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살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교육과 안전인데요. 요즘에 또 부평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좀 무서워요. 잘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앞으로 부평구가 아이 키우기 안전한 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청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다 고민하고 앞으로 더 어떻게 개선할지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딱 산적해 있는 시급한 문제이지만 쉽지 않은 문제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단 주차난 해소 네.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네, 이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부평역 인근이나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갈 때면 차 세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요. 그리고 비용 또한 좀 많이 들어갑니다. 주차 면수 한 대 확보하는데 사실은 땅까지 사서 하려면은 보통 싸게는 5천만 원 한 면에, 그리고 대부분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공간 확보도 어렵지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쉽게 풀리지는 않는 문제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구청장 취임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좀 고민도 하고 방법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단은 그 학교라든가 주변에 교회, 상가, 아파트 이런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거, 비용이 이제 덜 들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천시의 농업기술센터가 십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이제 계양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부지를 시는 팔거나 뭐 다른 용도의 건물을 져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시에 요청을 해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지상에 한 150면 정도를 만들어서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장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트리 공원 지하 주차장에도 한 160면 정도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전력 그 주한 변전소 자리도 그 한 1000평 정도 되는 데를 구가 이제 임대료를 좀 비싸게 내라고 해서 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토지를 한 70억 원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좀 해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빈 공간 보면 저기 주차장으로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해 주신 게 아이 키우기에 불안하지 않아 안전한 부평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네, 당연히 부모님으로서 가질 수 있는 걱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도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도입해서 CCTV, 아동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주택가가 밀집된 지역에 총 66개소에 이제 120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게 범죄 예방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평에는 다른 데 없는 그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삼산동 그 민방위 교육장에 같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실제 체험을 하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뭐 지진이든 순환이든 화재든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와 부평구와 자매결연 맺고 있는 중국의 후루다오 시장님이 오셨는데 저희보다 뭐 넓고 인구도 많지만 그 시설 보고 매우 감탄하셨습니다. 주민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이런 상황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본인들도 이거를 꼭 벤치마킹해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고요. 또한 그 부평 꿈나무 교통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통 안전에 대한 이 체험을 통해서 교통 질서에 대한 좀 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학교 앞에 옐로우 카펫, 노란 발자국 등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좀 운전자들로부터 좀 잘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 네. 돈은 많이 안 드는데 학부모님들은 조금 그 반응이 좋습니다. 좋은가요? 되게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제로 안전에 꽤나 도움이 된다고 체감을 하시나 봐요. 그런 네, 것들이? 학부모님들은 그거를 되게 크게 느끼시더라고요. 네. 꼼꼼하게 안전까지 챙기시는 이야기 들었고요. 자, 또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경제 얘기예요. 하도 어렵다. 말씀 많이들 하시고. 네. 예, 부평 지하상가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 경제 부분 어떻게 또 신경 쓰고 계신가요? 네, 경제가 사실은 뭐 국가에서 경제를 살린다 해도 정책을 많이 내세워도 쉽게 경제를 살리기 어렵고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도 한계가 있긴 한데요. 저희 부평구에서도 올해 취임해서 이제 인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특례 보증을 해서 한 군데당 3천만 원씩 이제 경영안전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12억 원의 보증 재원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그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부평의 많은 전통시장이나 아까 말씀하신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 이런 데 지금 중앙에서 공모하는 그 특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이나 특성화 사업 이런 거에 올해 국비 28억 7천만 원을 확보했고 이제 구비 부담도 늘어나긴 하지만 그런 예산을 통해서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인천 이음카드 전자상품권 그것도 부평은 사실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지.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8월 임시정례 때 그 조례 제출을 해서 조례 통과된 다음에 올 하반기 한 11월 정도 예상되는데 그때 저희도 그 제도를 시작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지역 역내 소비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서 지역 경제를 좀 살리려고 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 아니라 부평을 좀 많이 찾게 하는 이따가 이제 뭐 얘기 드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네. 부평을 많이 찾고 싶은 도시 이걸 만드는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평구가 인구도 많고 참 복잡한 곳인 만큼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죠. 부평 11번가 사업. 이 사업 궁금합니다. 네, 부평 11번가 사업은 총 예산이 164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굴포천, 부평 1동부터 구청까지 1.2km 구간에 그 지금 복개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구간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혁신센터를 건립해서 거기 이제 공공 행복주택도 350채 들어가고 공공 임대 상가도 있고 그리고 푸드 플랫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게 이제 나름 부평 도시재생 사업의 앵커 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경제 일자리라든가 경제 그리고 문화 생태가 어우러지는 부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될 겁니다. 이게 면적도 꽤 큰 것 같아요. 네, 면적도 전체 부지하면은 갈산동 굴포 먹거리 타운까지 해서 한 6만 6천 평 정도 되는 그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동안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게 혁신센터가 들어서기 위한 그 오수정화조 부지 매입 문제였잖아요. 네. 다행히도 얼마 전에 그 국방부하고 매입을 위한 협약식을 가진 것까지 제가 보도로 봤는데 그럼 이제 그 11번가 사업 추진의 실타래가 좀 풀려간다고 봐도 될까요? 네, 국토부에서 우리 11번가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해줬습니다. 작년 말에. 네. 그게 뭐였냐면 오수정화조 부지를 2019년 연내 사업지로 확보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상지를 바꾸든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였거든요. 근데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지금 이번에 매입 협약식을 가졌고 연내까지는 이게 매입이 절차가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11번가 사업의 나머지 부분, 이 혁신센터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평의 또 한 가지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부평 미군 부대 캠프 마켓이 원래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혹시 들으시는데 잠깐의 소음이 느껴지신다면 저희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야외 현장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지나갔나요? 헬기가 지나갔나요? 예, 지나갔네요. 감사합니다. 부평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캠프 마켓. 이게 참 여러 가지 진통 끝에 이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단 말이죠. 앞으로 이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요? 부지 활용은 구가 뭐 단독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곳에 조병창이라든가 미군기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최대한 보존해서 역사박물관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중음악의 산실인 미팔군 기지 때부터 거기 대중가요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활성화됐는데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대중음악 자료원도 그곳에 유치할 계획이고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 고등학교도 그쪽에 음악이라든가 지금 K-팝하고 연결해서 학생들이 관심이 많은데 그렇게 연계가 된다라면 상당히 특성 있는 부분이 될 거고 일단 부평공원과 부영공원과 연계되는 녹지공간 그 축을 또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들 의견들 수렴해서 문화체육시설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의 음악을 그런 태동시킨 그런 산실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엮으면 굉장히 또 재미난 이야기들이 탄생할 것 같다는 기대가 됩니다. 굴포천 얘기 좀 여쭤볼게요.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이게 뭐 복원 사업 하는 것도 참 많은 과정이 들겠지만 돈을 또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 당연하고 저희도 지금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636억이 들어가는데 국시비가 462억 그리고 구비가 174억이 들어가는데 올해 지금 확보한 예산은 국시비 39억, 구비 49억에서 총 88억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 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보상도 들어가고 하반기, 후반기에는 이제 실제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만 100억
뭐 그 이상 공사하는 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확보 하여튼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차질 없이 연차별로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오늘은 부평구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차준택 부평구청장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부평구의 계획들 그리고 추진 사업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 30분 교통정보 듣고 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고 계시면서 또 제안이나 제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5001번 여기로 제안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분 교통정보 전해주시죠. 네, 신속 정확한 TVN 30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고속도로 위로 사고가 있어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TVN 긴급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이고요. 금토분기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하고 있고요. 여파로 금토분기점에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방향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고요. 역시 여파로 1km 구간 밀려진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신월 부근에서 교통량 모아지고요. 반대 인천 쪽은 인천 요금소에서 서인천 부근 가는데 4km 구간 지정체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는 판교 구리 방향 서운에서 송내 사이 6km 구간 더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전 일산에서 서운 분기점 구간은 갓길 따라 이동하면서 청소 작업 중입니다. 반대 송초 쪽으로는 장수에서 송내까지 4km 구간 흐름 어렵고요. 김포 부근에서 자유로 사이 2km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경인선은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남동 사이 2km 구간 정체골이 이어지고 있고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방향으로 동군포에서 부곡까지 2km 구간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인천 시내도로 대체로 교통량 꾸준한 가운데 몇몇 구간에서 더디게 이동하는데요. 인천대로 인하대병원 사거리에서 아암대로 낙서암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차량들 차간격 좁혀 지나고 있고요. 문해미로 대공원 앞 지하차도에서 장수 나들목 구간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 차량들 서행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백범로 벽돌막 사거리에서 십정 사거리 구간 지체되고 있고 호구포로 모래마을 사거리에서 작은구월 사거리 구간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로 매년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집중호우 시기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배수 입구와 배수로의 이물질을 정리하며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평소 대피 장소를 미리 확인해두고 호우 시에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호우가 지나간 후에는 건물 내 가스와 전기, 수도 시설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며 파손된 상하수도와 유실도로는 관련 기관에 꼭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수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식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겠습니다. 철저한 대비가 안전한 내일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합니다. 오는 4월부터 한의원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추나란 한의사가 직접 척추를 교정하는 수기요법으로 척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등 다양한 통증 질환과 만성 피로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고가의 진료라서 치료받기를 망설였던 분들도 4월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통해 부담 없이 추나요법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잘된 일입니다. 자세한 진단과 치료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지친 몸과 마음이 한의치료와 함께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을왕리, 왕산, 한화계, 선여바위와 마시안 해변, 그리고 실미도. 이들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수도권 가장 가까이에 해수욕장이 있는 곳입니다. 곱고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있는 곳, 맛있는 조개구이와 재밌는 액티비티가 넘쳐나는 곳, 인천 중구의 해수욕장에서 이 모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푸른 바다를 둘러볼 수 있는 해상 관광 탐방로, 호랑이와 용이 싸웠다는 전설이 깃든 황해의 알프스, 무의도 호룡곡산에서 감상하는 낙조. 벌써부터 머릿속에 장관이 펼쳐지지 않으시나요? 이번 여름은 인천 중구의 해수욕장에서 즐겨보세요. 이 캠페인은 계양문화 미래도시, 사람 사는 복지도시, 인천광역시 중구와 함께합니다. 신비한 마이산의 고장, 진앙고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청정 자연 속에서 탄생한 건강한 진한 삶. 대한민국 유일 홍삼 특구이자 국내 유일 홍삼 명인의 고장답게 믿을 수 있는 명품 홍삼을 만듭니다. 진한 홍삼으로 내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과 활력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 진한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지역 암센터 소장 신동북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매년 약 11,000명의 새로운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입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암 검진으로 조기의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의 암을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국가 암 검진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킵시다. 이 캠페인은 인천 지역 암센터와 함께합니다. 남동구 소래포구가 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최고의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고 하네요. 어떻게 변화되는 건가요? 상생을 주제로 상인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관광지를 목표로 새롭게 만들어질 어시장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거라고 하네요. 지금보다도 더 찾아가고 싶은 소래포구가 되겠네요. 이 캠페인은 행복한 삶을 함께하는 희망찬 남동구와 함께합니다. 네,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참여와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평생활문화센터 공감 168에서 현장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감 168이라고 읽었는데 청장님께서는 168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뭐가 맞는 거죠? 도로명 주소를 어떻게 읽냐랑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편한 대로 읽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평구 경제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과장님 제 옆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과장님. 네, 부평구가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고 있고 그래서 부서 명칭도 얼마 전에 일자리 창출과 이렇게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정책을 우선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군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일자리 정책은 창업 지원입니다. 창업 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생기는 일자리를 혁신적, 창조적 기업을 통해 선점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 강화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변화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계층들에 대한 일자리 안전망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및 일자리 개설 공약과 자활센터 건립 추진은 이러한 정책 사업의 일환입니다. 다음으로 세대 변화 추이에 맞춰 일자리 정책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주력하고 있고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은퇴 세대인 신중년 일자리 정책 또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점차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형별로는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삶의 질 형성과 사회 불평등 개선을 위한 고용의 질을 높이는 일자리 정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추이, 교통 접근성, 도소매업 중심의 산업구조,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 등에 대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쪼개서 세대별, 유형별, 특성별로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부평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6월 초에 특별상을 받았다고요. 네. 우선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부평구의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자랑해 보겠습니다. 네네. 네. 우리 군은 고용노동부 주관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는데 특별상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시행하는 일자리 공시제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일자리 대책, 일자리 질 개선 노력이 우수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청년층 고용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책 소개에 앞서 또 하나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건 저희 자랑보다는 부평구 청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갈산역 인근 남강 센트렉스 건물 내에 청년 활동 공간 유휴기지 부평 구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와 혁신적 청년 정책을 만드는 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설계에 들어가면 아마 오는 11월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부평 청년들이 창조적 역량을 모아내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평구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분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들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입니다. 청년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을 자발적인 구정 참여 기회를 확대해서 양방향 소통 구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청년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청년 콘서트, 청년 세대 일자리 토론회 등을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프리젠테이션, 면접 스킬 등을 지원하는 취업 지원 아카데미 운영과 개인별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 경험 기회를 통해 민간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 인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1년 미만 청년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사업입니다. 너무 많은데 지금 간략하게 시간 관계상 아쉬우시죠? 네. 앞으로도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희망 분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평구가 되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도 들고 또 굉장히 정말 많은 정책 일들을 해 오셨는데 오늘 짧게 소개해드려가지고 저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도 과장님 잘 들었고요. 네. 예, 얼마나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장님께 여쭤볼게요. 부평 산단이 지난해 12월에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지정이 됐는데 부평구에서 지역 공단이라든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따로 있을까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산단이 오래돼서 좀 노후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구조 고도화하기 위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과 발맞춰서 좀 새로운 이 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5월에 저희 부평 그 산단 지역의 부평 테크시티에 총 국비 156억, 국비 12 합쳐서 156억이 투입되는 지역 거점형 컨텐츠 기업 육성센터가 유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6월 초에는 부평 혁신지원센터 또한 오픈을 해서 그 지역에 갈산동 지역이 될 텐데요. 산단 부근에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산업들 그리고 청년 일자리들 좀 전에 일자리 창출 과장이 말씀드린 그 유유기지와 더불어서 청년 일자리가 좀 더 앞으로 늘어나는 그 장소가 될 거고 아울러 그 지역에 갈산동 지역에 앞으로 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러면 한 2천여 개의 사업장에 6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도 행정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또 역시 오래 기다리신 김순영 문화관광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부평하면 이거 진짜 유명하죠. 풍물축제. 예,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올해는 언제 개최될까요? 예,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이 부평 풍물대축제는 그 부평 신명으로 내일을 열다라는 주제로 9월 27일 신티리 공원에서 시작하여 9월 28일과 29일은 부평 대로에서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축제장을 찾아주신다면 부평 대로를 걸으면서 색다른 기분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전통문화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6대 농악을 공연하는 장, 그 다음에 전통 연희를 전공하는 5개 대학의 학생들의 연희장, 그리고 인천시 5개의 구리풍물단 연합전, 토요일 밤 비보이 경연대회와 디제잉 파티,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및 예술 놀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많은 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만 9월 28일과 29일 주말에 가족과 친구분들이 부평 풍물대축제에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신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부평하면 그리고 또 음악도시잖아요. 음악도시 부평인데 부평의 음악 그 융합도시 조성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또 진행이 될까요? 네, 저희 부평구는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4년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평이 해방 이후 미군 부대 일명 에스캄 주변에 형성된 클럽을 중심으로 해외 대중음악이 유입된 곳이죠.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대중음악이라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부평음악융합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음악도시 부평이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졌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음악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요 거점을 설정하여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음악 공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해서 부평의 대중음악 씬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부분 네네. 조금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문화도시는 2014년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법정 도시를 말합니다. 문체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외에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 사업이었다면 이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문화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2020년에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 올해 공모사업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꼭 통과가 돼서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장님, 부평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에 인구도 많고 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잖아요.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원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한 뾰족한 수가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해요. 뾰족한 수가 있으면 공개할 수가 없고요. 근데 하여튼 기밀인가요? 예,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부평구가 재정 자립도도 낮고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의 한 64.7%가 사회복지 비용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치 않아서 국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들은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좀 중앙부처나 인천시에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사업에 대해서 부처에 설명도 하고 우리 구의 사정을 좀 이해시켜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아울러 지역 정치권, 국회의원들, 시의원분들께 우리 구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 을 좀 부탁드리는 상황이고요. 저 취임하고 그래서 당정협의도 한 4차례 정도 가져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를 위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 비용이 전체 예산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행정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게 치매 전담 부서가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이게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치매 전담 부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것 같고 어떤 역할을 정확히 하는 걸까요? 네, 올해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7월부터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했고요. 그 4개 팀 40여 명이 이제 근무를 해서 치매 관련 업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부평구에 또 치매 환자로 예상되는 분들이 총 5,900여 분 됩니다. 그러면 인천시 전체의 한 18% 정도 되는 좀 많은 규모의 인구가 있습니다. 치매로 추정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앞으로 치매 관리, 지원, 돌봄 뭐 이런 역할들을 할 거고요. 일단 60세 이상 되는 분이면 누구나 조기 진단을 통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치매가 중증화되는 거를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가족들이 그 돌보는데 부담이 되는데 그런 부담들을 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치매 안심센터가 현재 보건소 자리에서 한 60여 평 규모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지금 계획된 부평 4동 신축하는데 한 3계층 450평 정도로 2021년 말쯤에는 거기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관해서는 구에서 앞으로 더 많은 케어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꼭 치매 걸린 이후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조기 발견을 할 수 있게끔 진단도 해주시는 거군요. 네네. 예, 많이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 문화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아까 요 근처에 또 체육시설이 있다고는 해주셨지만 체육 문화시설 뭐 또 다르게 확충하실 계획도 뭐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제가 선거 때 이 남북 권역에 뭐 수영장 하나 없다, 체육관 하나 없다, 노인 뭐 문화시설 하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실제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경찰 종합학교 부집 성모병원이 있는 그 부평 6동이 되는데요. 거기에 남부체육센터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인근 지역에 노인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문화센터도 지금 삼산동 상곡동에 있어서 노인복지관하고 이게 좀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도 남북 권역이 아닌 지역에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산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체육관은 한 365억 정도 들어가고 노인문화센터는 한 117억 들어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 체육관은 한 55억 정도 예산 확보해서 지금 설계 공모 6작품 받아서 지난 금요일에 한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 공모 들어가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2년 3월쯤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노인문화센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 거고요. 네, 저희가 이제 또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얼른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GM 철수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는데요. 다행히 좀 이게 고비를 넘기는 듯 했는데 그래도 한국-GM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도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철수설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도 어려운데 그 구에서 뭐 잠재운다라는 네. 건 어렵고요. 지금 네네. 사인들은 지금 한국 GM 카카오잼 사장이 전에 정부 지원 받으면서 약속한 거 이상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난 6월 25일에 GM 인터내셔널 사장인 줄리안 블리셋이 그 창원에 도장 공장을 질 건데 그게 사용하는 기간이 30년, 35년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업은 그 이상 기간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금 부평 공장에도 트레일 블레이저라는 그 SUV 차량 지금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뭐 또 언제 좀 뭐 철수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투자를 봤을 때는 지역사회랑 상생하면서 한국 GM이 조금 그래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는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저희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구민 여러분들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은 그러면 이제 1년 조금 지났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이제 또 하셔야 되고 부평구의 CEO로서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난 1년간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울러 함께 저와 발맞춰서 구민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년간의 성과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겠지만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3가지 크게 좀 방점을 두고 구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시를 되살리고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래도시 부평을 만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세 번째는 역사를 담고 음악이 흐르는 문화도시 부평을 만들겠다. 근데 이 3가지에 다 걸리는 거는 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과 앞으로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부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더위가 좀 찾아올 텐데 주민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더위 속에 청장님께서도 저희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향하고 계신 그 민선 7기 공약 과제인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구를 위해서 내실에 집중하는 모습이 52만 부평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구민들이 내신 세금 잘 쓸 수 있도록 구정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부평구청과 함께는요,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과장님들도 예, 오랜 시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와 문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TVN 열린행정 라이브 경인 부평구청과 함께 지금까지 조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